안녕하세요. 해안의 임재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민법에는 만 17세부터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학년이면 유언을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유언을 하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는데요. 특히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상속 재산에 관한 유언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언을 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만일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인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유언을 하는 사람이 만일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 그 유언하는 시점에 정신이 온전하다는 그런 의사의 확인, 보통은 소견서가 될 텐데요. 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사후에 그 유언장 효력에 관해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다투는 사람은 소송을 해요. 그래서 결국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종국적으로는 유언자 의사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분쟁도 쉽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 같은 경우에는 소견서를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이건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매 상태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에 사망 후에 사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에 관해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경도 치매 이상인 상태에서 유언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치매의증이라고 하는 CDR 0.5인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도 치매라고 하는 CDR 기준으로 보면 한 1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직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다만 단정적으로 CDR1이면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긴 하지만 CDR1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 자체를 무효라고 보는 판례는 아직 없다는 점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CDR2인 경우에는 치매 중등도 치매라고 보통 명칭을 부여가 되어 있는데, 명칭이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물론 CDR3 이게 이제 중증 치매라고 부르는 그 치매 단계인데요. 아마 CDR3 이상, 3 이상인 경우에는 유언이 아마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실제 소송 사례에서 보면 CDR3까지 나온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CDR2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치매 상태에서 했다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통 CDR1 상태, 경도 치매 상태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이 유언을 하는 5가지 방식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6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우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 규정 내용을 준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보통 전문가 없이 유언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흔결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본인이 써서 작성하는 그 유언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을 보면 1066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유언장을 날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직접 손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전문이란 유언할 내용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모든 재산 또는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상속한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 아파트 또는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준다, 혹은 상속한다. 아니면 예금 채권을 전부를 누구에게 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일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건물과 토지가 두 개가 다 그 주택을 이루는 어떤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각각 기재해 주는 것이 좋고, 사실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전문 부분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언할 내용 부분인 이 전문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뭐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그 등기부를 보고서 참조해서 등기부에 게재된 내용대로 부동산을 특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아마 좋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아마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연월일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또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고 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느 주소를 적더라도 무방해요.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아마 더 안전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성명도 직접 손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날인, 목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도장이 없는 분은 무인, 지장이라고 하는데 이 무인을 찍어도 돼요. 그렇지만 도장도 무인도 없으면 무효가 되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유의할 사항을 잘 숙지를 하셔서 그 유언장이 그 요건을 흔결해서 무효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침해의 정도와 유언의 효력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